글쎄요, 이혜훈 후보자 문제야 개인에 대한 갑질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얘기는 집권 여당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6년 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 2명에게 총 3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줬던 그 얘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당대표를 만나서 주고 싶은데 자기들은 안 만나주니 저한테 왔으니 제가 그거를 모른 척 해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근데 그거를 진술서를 우리 보좌관도 받고 그걸 가지고 온 세 분이 다 받고 당대표실 보좌관도 봤어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예요. 저 땐 저 목소리에 그렇게 귀를 많은 분들이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공천 탈락한 저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이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장님. 네.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이거잖아요. 전직 구의원 2명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일종의 공천 헌금 또는 이 사례금조로 이 돈이 건넨 적이 있었다라는 과거 사실이 지금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자금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과거에 받았다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제기된 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저 정치자금 이 논란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면 이 처벌을 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 설 연휴 때 500만 원 전달했습니다. 전직 구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에게.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 설 연휴 직후에는 1,000만 원 줬다? 거절.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거절의 이유가 더 많이 필요하다. 공천헌금으로 적다. 이 이유예요. 탄원서 내용을 재구성하자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 달라 전화했습니다. 구의원 C씨가 B씨에게. 동작구청 주차장에 1,000만 원 줬다. 2020년 6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역구 집무실에 1,000만 원을 돌려줬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이 주고받은 과정들이 주차장 혹은 뭐 공천헌금으로는 적다. 산뜻 이해 안 되는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선홍 대변인님. 사이가 나빠지자 돈이 문제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거의 사실상 저촉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뭐 강선우 의원 그 공천 관련 헌금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온 것이 일단 받기만 하면은 즉시 반환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문제된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이제 주된 의견이거든요. 뭐 그런 뭐 사례를 좀 비춰보면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어쨌든 돌려준 시점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뇌물죄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제 이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이 문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리심판원에 이렇게 이제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공천 관련된 이 의혹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황이나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뭐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과자 봉지 쇼핑백에 돌려받았다. 뭐 장소, 시점, 돈의 금액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탄원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부터 만나볼 이 논점과 논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병기 비위 탄원서,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이 탄원서가 수신인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로 확인이 됐는데 조치는커녕 탄원서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다시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가 전화가 왔어. 후보가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당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알았대.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클리어는 됐습니다. 다행히. 알아보니까 이게 클리어는 됐는데 충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접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게. 예,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탄원서 전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 되돌려받았다. 이게 이수진 의원에게로 흘려갔고 당대표에 넘긴 진술서가 검증이로 갔다더라. 진술서가 최초로 전달됐는데 이게 마지막에 조치는커녕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손으로 갔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이수진 전 의원 우리 발언을 들어봤잖아요. 예. 저는 거기서 제일 주목되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당대표실 보좌관. 그렇죠. 자, 이 탄원서를 받다는 사람, 예. 본인이 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보좌진들이 받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당대표실 보좌관. 이분이 누굴까요? 글쎄 누군지는 뭐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받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예. 그러면 이분이 봤으면 당대표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예. 자, 그러면 보통의 절차는 예. 이렇게 되면 당의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탄원서에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당 윤리심판원 넘겨서 진상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된 사실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돈을 이 받은 사람한테 바로 줘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보면 승승장구합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당 검증위원회, 공천검증위원회 등등해요. 지난 총선에서는 예비검증위원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비명행사 작업을 총괄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비명계들을 전부 다 잘라내는 작업을 바로 김병기 의원이 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어떤 비위가 있는 사람을 제일 중요한 공천에서 검증위원장을 맡깁니다. 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당대표?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당대표실 보좌관은 알고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추론까지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과 이 탄원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분명히 당 대표실은 알았을 건데 혹은 그렇죠. 이재명 의원실은 알았을 수 있고 그럼 그 검증 과정에서 다시 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 고발한 사람한테 경찰이 고발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고발했어요. 라고 고발장을 줘버린 겁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죠. 그런 현상이 지금 딱 벌어진 겁니다. 예. 김병기 당시 의원이 이수진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후지부지 됐긴 했지만 자, 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예. 공당에서 그런 비위 사실을 접수를 했고 당대표실이 알았는데 당대표실이 그 고발장을 당사자한테 전달해 주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당에서 지금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당시에 왜 당대표실의 보좌관은 알면서도 왜 이거를 김병기 의원에게 줬을까? 그 준 이유가 뭔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는 이수진 전 의원이 내가 이런 탄원서까지 전달해서 당시 당대표실 당시 민주당의 가장 윗선까지 보고를 했는데도 이게 유야무에 됐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명분인과 이유가 없구나라고 해서 탈당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전 의원 보기에도 황당하잖아요. 고발장을 줬는데 고발한 사람한테 그 당사자한테 상대방한테 그냥 고발장을 줘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왜냐하면 단순히 뭐 동작구 후의원에게 동작구에서 어떤 알력 다툼이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배우자에게 돈이 흘러갔고 뭐 다시 돌려줬다지만 잠시 있었던 거잖아요 돈이. 근데 그러면 이게 마치 시의원, 구의원 뭐 돈 공천 논란으로 휩싸일 수 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뇌물 털어놨는데 왜 김병기 의원은 지금의 원내 사령탑까지 되고 왜 승승장구할 수 있었냐. 그럼 당시 당대표실은 뭐 했냐. 이거 그러면 앞으로 글쎄요 윤리감찰단이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당시에 탄원서의 전달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원서가 작성돼서 어느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윤리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나 지금 이수신 전 의원의 주장처럼 만약에 당시 대표실에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표실에서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받고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당시 대표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해 볼 부분들이 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경쟁 상대에 대해서 이런 투서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마련인데 예. 이런 투서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표에게 보고가 되고 대표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있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무슨 취인지 알겠어요. 정치권에서 저런 게 암묵적으로 공공하다. 근데 얼마나 암묵적으로 공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부인에게 쇼핑백으로 전달됐니 많이 탄원서에 다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저런 투서와 탄원서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순위를 했을 때 이거 별로야. 그럼 그게 더 문제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예. 아마 탄원서들 내용도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했는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총선 직전에 굉장히 또 바쁘고 많은 또 과정들을 거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예. 정말 대표에게 당시에 보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당 차원의 윤리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게 돈 공천 관련 이거 진짜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죠. 김병기 탄원서가 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손에 가 있는지.